아, 사진을 찍고 계시는군요. 아, 좋은 거 많이 건지셨습니까? 좋은 거 많이 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염화미소 같은 미소로만 대답할 뿐. 작은 연화성경. 네, 작은 연화성경이죠. 물론 제가 붙인 이름이죠.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공단에서 명명한 연화봉이죠.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와는 다르죠.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무명봉으로 그저 안봉 표시만 되어 있죠. 저 안봉 좌측으로 뾰족한 1693.6봉이 보이고 그 뒤로 1697.2봉과 촛대봉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앞에 1693.6봉을 화장봉이라 부르고 뒤에 있는 봉우리를 삼신봉이라 부르는데 글쎄요, 정확한 유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좌측에 있는 골이 도장골로 내려가게 되고 이 물줄기는 내대천이 되어 시천천이 합류된 뒤 덕산에서 덕천강에 합류가 될 것입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저 화장봉과 삼신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런 우리는 임천지맥의 지한제 넘어 화장봉을 떠올리게 되고 삼신봉이라고 하면 또 남부지리의 낭남전맥이 지나고 양천지맥이 붕괴하는 그 삼신봉을 떠올리게 되죠. 알 수 없고 저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저 안봉을 오르지 못하니 그 아래 바위 옆에 그 이정목을 만들어 연화봉이라는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대부분의 상객들은 하다못해 저 안봉도 아닌 그저 그 바위를 연화봉으로 여기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통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연화봉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지나온 1723.4봉이 연화봉이고 그 우측으로 보이는 바위봉 1군을 일출봉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아까 그 1723.4봉 우리가 그 연화봉이라 부른 그 봉우리를 일출봉이라는 그 딱지를 붙여놓고 지금 이 안봉을 연화봉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안봉을 연화봉이라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바위를 봉우리라고 부른다는 그런 헷갈리는 문제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출보가 연화봉의 혼동, 뭐 어떤 지도와 현장에 불치든 공단에서 제공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죠. 즉 아까 확인했듯이 지금은 명찰을 떼어내긴 했지만 예전에는 일출봉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도를 보지 않는 상꾼들은 눈에 한번 들어온 그 명찰을 그 읽기가 보통 힘들겠습니까? 아, 근데 왼쪽으로 죄석봉과 그 뒤 촬영봉이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지리산의 주름. 그렇죠? 공단에서 연화봉이라 부른 안봉을 우측으로 3인치게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바위 몇 개. 저 옆에 이정목이 설치되어 있죠? 아, 그렇습니다. 잠깐 저분을 뵙죠. 네, 여기 연화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네. 모두 여기서 저 바위를 등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저 바위를 연화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의 이런 처사도 100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연화봉보다는 사실 아까 보았듯이 이 안봉이 그 이름과 함께 더 합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즉 연화봉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바로 연화성경을 떠올려 하고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진 이 봉우리가 더 멋지기도 하고 그러니 국토지정보원 지도가 다 맞는 것도 아니니 이해는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숲으로 듭니다.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곧 펼쳐질 연화성경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잠시 흥분을 가라앉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리 10경 중 하나인 연화성경은 지리 주릉 종주에 있어서는 백미 구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놓치는 구간이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연화봉이나 연화성경이란 이름은 다 구려의 연화반 산악회에서 붙인 이름이죠. 무명봉이었던 봉우리 이름을 자신들이 산악회 이름으로 명명하였다면 과연 그들이 보았을 때 이 연화봉에서 둘러보는 풍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어라? 근데 화면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흐릿해지고 화각이 좀 좁아지고 안녕하세요. 만지작거리다가 분명히 어떤 걸 터치한 것 같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지 못하니 괜히 아무거나 건드릴 수도 없고 이 아까운 장면들을 이런 화면으로 보게 되다니. 드디어 연화성경입니다. 아, 이분들 이 아까운 장면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고싱입니까?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앞에 화장봉 그리고 그 뒤로 삼신봉과 촛대봉이 도열하듯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연화는 산수 즉 자연을 이루는 말이고 이에 호연의 길을 기르는 일을 하는 이들을 연화인이로 불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지리산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졸져 현호와 걷는 지리산을 출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책이 서문해서 저는 지리산을 설악산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리는 앙탈거리는 설악과는 달리 자주 가지 않아도 용서해주는 산이다 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을 때는 오라고 했다. 잠에서 막 깬 채로 있는 수염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된다고 했다. 고달프고 지쳐있을 때 다른 데서 눈길을 주지 않을 때 은근하게 생각나면 와도 된다고 했다. 수줍은 시골 새색시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라고 했다. 지리 아무데나 앉아서 하염없이 아무데나 바라고 싶을 때는 오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수족 힘들어할 때 그때는 꼭 찾으라 했다. 가만히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 그때는 반드시 오라고 했다. 저 당시에 제가 이 지리산에 들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던지 물론 배부른 불평이고 후회고 하소연이지만 말입니다. 좌측으로 도장골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또 얘기하죠. 사실 그 연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안개와 노을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죠. 좀 싱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말보다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는 뜻이 더 다가옵니다. 성경 역시 신성이 사는 곳이라는 뜻보다는 경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 이런 곳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슴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연화성경이란 말은 그저 고요한 산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계단 오릅니다. 아주 낯익은 곳이죠. 지리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조망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셨을 겁니다. 자, 오릅니다. 그리고는 바위가 보이면서 자, 화장봉입니다. 제가 부른 이름으로는 1693.6봉이죠. 이곳에서 안봉과 연화봉, 일출봉, 그리고 제석봉과 천왕봉을 한 세트로 볼 수 있죠. 화각과 화질이 문제입니다. 아래쪽으로 좌측으로는 백무동과 임천진역이 보이고 다시 숲으로 둡니다. 이제 화장봉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 1693.6봉은 문명봉으로 놔두고 바로 또 만날 1690.2봉이 화장봉이라고 또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화장봉과 삼진봉이 혼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이 나뉘고 복잡하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맞는 게 없다는 뜻이죠. 어쨌든 좌측의 골짜기는 여전히 바른개골에서 도장골로 이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로 내려가면 아까 지난 화장봉과 연화봉 사이의 계곡인 바른개골로 이어져 와령폭포 위에서 촛대봉골에서 내려온 물과 합쳐져 도장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석대 피소 방향으로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곳인 거린과 관련 있는 곳입니다. 이 도장골이 상당히 이름 있는 곳이죠. 예전에 빨치산 야전병원이 있었던 곳일 만큼 깊이 숨겨져 사람이 숨으면 참기 어려운 곳이죠. 3년 전인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리를 걷고 계실 지리산의 전설 최하수님에 의하면 이 지리산의 폭포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특징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신계곡은 폭포로, 뱀사골은 소와 증담으로, 칠성계곡은 저교한 원시 자연경관으로,
그리고 국골은 끊이지 않는 작은 폭포의 이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보여준다면 이 도장골은 이들의 집합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골이란 얘기겠죠. 도장깔에 관련해서는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예, 눈길을 좀 걷습니다. 서남 배바이. 그러니까 배바이. 배바이. 배바이라고 그러나? 서남. 그 우리 저기 동명선에. 야, 누가 너 그런 얘기하면 완전 선생님이라 그러겠다. 아 그런 걸 누가 알아? 닮았잖아 이거. 꼭 닮았는 그래. 화장봉을 떠나 1697.2봉 즉 삼신봉을 향하던 중 바위 하나를 보더니 네더르님이 묻는 얘기였습니다. 즉 이 바위가 어디서 많이 보던 바위라는 거죠. 김종택 선생의 유두력을 보면 해유령을 지나면서 보니 곁에 서남이 있었는데 법종이 말하기를 상고시대에 바닷물이 산릉을 넘쳐 흐를 때 이 바위에 배를 메워두었는데 방개가 여기를 지나갔으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의 생물들은 모두 하늘을 부여잡고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는 약 30억 년 전 바다였다는 것이 그 지각변동을 거쳐 융기되어 형성된 지육지라는 것은 그 지질학자가 아니면 그 백옥기 시대에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종 스님은 이곳이 예전에 바다였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쵸? 희한이 그득한 스님이셨나?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연어성경일에 말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구간은 1697.2봉 그러니까 30봉을 거쳐 촛대봉에 이르는 대안길을 걷겠습니다. 촛대봉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던 많은 것들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